네, 시사인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의 글의 3부 정치 과몰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나와 계십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연말인데 좀 어떻게 종강은 하셨나요? 네,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하면 뭐 하나요, 그죠? 계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코맹맹 상태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거 놀랍게도 더 악화가 돼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변인님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생일이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푹 쉬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나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날 네. 태어나셨네요. 네, 그래서 좀 생일 때 되면은 크리스마스 불빛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저는 항상 전 세계가 지원 대변인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뭐 그쵸. 놀고 이렇게. 또 눈도 많이 와가지고 눈오리도 네. 많이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눈이 오면 이제 눈이 올 때마다 그 생각해요. 우리 대변인님 지금 또 눈오리를 만들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굵고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하죠. 국민의힘 왜 그래 전당대회 출마하는 극우 유튜버. 뭐 앞서 이제 박지원 저 국정원장님과도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 그리고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이분들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전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 또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전광훈 목사가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른바 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내용일 것 같은데 좀 비서관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저는 것 뭐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정말 극우 그 세력 간 단일화를 한다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각자 어떻게 보면 이익과 그 색깔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라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에 물을 좀 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온 전당대회 후보군을 보면 사실 당의 수준이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호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신기하게 포착한 것은 그 극우 세력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 조직된 당원들 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뭐 당협위원장 분들이나 아니면 내부 정치인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면 생각보다 그분들에 대한 그 조직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직 문제는 네. 어쨌든 실제로 그쵸, 조직적 실제로 뭐 정광훈 준비하니까. 목사 같은 네.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지부처럼 만들어서 전 당협의 표를 얼마만큼 모았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역 사무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조직표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관건은 하나는 컷오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인 것이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그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다만 과정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도로 한국당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쵸.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그 친윤계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와 결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유튜브라든지 그런 세력들이라든지 주장들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재는 아니지만 가능성도 낮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고 연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저는 뭐 출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당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분들도 당원이면은 출마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리고 이분들을 뭐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포퓰리스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뭐 보수 우파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말 당선이 된다면 정치 대비를 하시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만 이게 아까도 이제 박성민 비서관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출마한다고 했을 때 좀 재밌네, 흥미롭네라는 생각은 했는데 온라인 세상에서의 인지도와 현실에서 지지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정치인의 소통 창구로는 이용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지 인기 유튜버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독특하게 이목을 끌 수도 있겠고 뭐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튜버로서 나름의 홍보나 체급 불리기일 수도 있겠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당내에서 저는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원의 수준을 우습게 하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본격적으로 잠깐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늘은 아니죠. 이제 3월 8일 날 전당대회 날짜는 확정이 됐고요. 또 김기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도 좀 계속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뭐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자기가 친윤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당대회 윤곽이 좀 나왔으니까 결선 투표에 어떤 분들이 올라갈까 뭐 이거 약간 좀 재미삼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많은 당권 주자들 중에 사실 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막 출마를 선언하신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낮다? 네,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이제 출마 얘기가 있던데 그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은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명확한 흐름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마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선전이 있을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이렇게 저는 딱 3명만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윤 후보들은 너무 많기도 하고 뭐 김장연대 이런 얘기하면서 김기현 의원이 본인을 띄우기도 하지만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지도를 갖고 또 그 책임 당원들에게 본인을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후보자 3월 입장에서는. 8일이어도 네네. 그리고 인지도라는 게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의원 역시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를 늘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찍어주셨고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2명 이제 네. 결선 투표 꼽으면 저는 나경원 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꼽고 싶은데요. 사실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정치적으로 소진된 이미지나 비판 여론 같은 것들이 이제 극복해야 할 부분들로 보이고요. 지금 정부 관련직을 수행 중이고 그런데 이제 친윤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당원들의 지지를 이미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또 지지세를 끌어갈 수 있을 후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김장연대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기현 의원을 평가를 해보자면은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캠프 주요 인사들도 공개를 오늘 했습니다. 핵심 인사들을 그러니까 준비가 것도 돼 있다라는 네, 준비가 걸 돼 좀 있고 사실 당 내에서는 소구력도 있고 인지도가 있어요. 근데 대중적인 인기나 뭐 이런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대선에 출마했던 그런 후보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기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메시지에 조금 더 주목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메시지를 빠르게 그리고 많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스피커로서를 좀 주도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께서 좀 좋게 보고 계신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내
원내에 있는 후보다라는 게 김기현 의원은 좀 강점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표가 만약에 원외에 있는 경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아마 좀 어필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빠른 행보가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에서는 평가가 좋으신 것으로 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저는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보니까 전국 곳곳을 굉장히 세세하게 도시고 직접 스킨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규모의 당협 이런 데까지 다 네. 찾아가시는데 뭐 저는 항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참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스킨십을 늘리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네, 어쨌든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깨닫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재밌는 포스팅을 하나 하셨던데 여기 뭐 다치셨다고 네. 머리가 깨져도 총선 승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하셔서 네, 좀 재밌게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다만 저는 좀 한계점이 있는 후보라는 점이 그거는 뭐 모든 분들이 지지자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항상 포지션을 조금 반대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정견을 밝히면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좀 단윤 하나 가지고 경쟁력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고 이런 비판들도 귀담아 들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극복해 나가야 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때부터 그리고 17년도 대선이나 이번 경선 때부터 캠프도 꾸리고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기반은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딱 두 분을 꼽기는 그런데 일단 뭐 가능성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나경원 위원장과 김기현 의원 이렇게 저는 꼽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일단 나경원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나경원 전 위원장인데 전 의원인데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하고 저희가 오늘 짧고 굵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넘어가 봐. 여기 혹시 뭐 덧붙일 이야기 있으세요? 따라랑 편집해줘야지. 잠깐 편집점. 네. 민주당 이야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덧붙여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선거를 보면요. 특히 당내 선거를 보면 이게 후보군들이 이렇게 막 점쳐지잖아요. 오르내리고. 근데 출마 선언 빨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약한 후보들이 많아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정말 나경원 위원장도 사실은 거의 지금 하신 거랑 다름없이 이제 행보는 하시지만 그렇죠. 계속 만나고 근데 다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 이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점점 더 마음이 끌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계속 본인을 자극하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력한 후보군들은 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게 많은 후보군들은 출마 선언을 늦게 하고 오히려 가진 게 없고 약한 후보들일수록 빨리 출마를 하고 그걸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움직임 보여서 저는 김기현 의원이 딱 하신 거 보고 아 본인의 그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그쵸.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대선 주자로 나섰던 맞아요. 경험들이 있으시다 보니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추측하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어차피 당 대표는 누구 누구다 이런 여론몰이를 하면서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경쟁력 정견이라든지 이런 포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좋은 후보가 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머리가 깨져도 총선 승리 이런 어떤 결연한 마음을. 근데 그게 좀 웃겼어요. 너무 그 사진이랑 말이 약간 좀 웃음 포인트를 주려고 올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원내에 있는 의원일수록 좀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붙여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점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빅 이벤트이기도 해서 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시즌 1 정치 왜 그래 시즌 1의 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뭐 약간 정치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 이제 올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했고
이제 임기를 시작하셨죠.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또 뭐 그리고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걸 좀 한 가지씩 제가 꼽아봐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변인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잘못한 일은 저는 초창기에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 왜냐하면 저는 이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심과 열의를 쏟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로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이 없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잘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개혁 추진 같은 것들,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추진 중인 노동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 같은 이런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모습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라비 천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인사 논란이 초반에 있었던 것은 아쉽지만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줌으로써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질문 너무 어려웠나요? 잘한 일을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하나 찾은 거는 그나마 꼽자면 지금은 중단됐지만 도어 스태핑을 도입한 거. 저는 그거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혁신적인 그 판 안에서 본인이 정말 그 도어 스태핑의 장점을 충분히 못 살린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출근길 문답을 한다는 그런 파격적인 형식을 도입한 것 자체는 저는 소통의 측면에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은 항상 문제였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잘못한 것은 사실 너무 많이 떠올라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질문 진짜 어려우셨겠군요. 네. 저는 정말 질문지에서 이 질문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빠르게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이 부분이랑 이상민 장관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누구도 경질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 아쉬움을 넘어서는 약간 분노가 좀 들더라고요. 네, 여전히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던 그 장면이 선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는 큰 일이 일어났다면 대통령으로서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혹시 두 분 올해 좀 주목했던 정치인은 있으세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탑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정치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네, 6개월 동안 그렇죠. 올해의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험 요인으로 계속 지목이 됐었는데, 사실 정부 초기에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빚을 진 것이 없고 앞으로 대통령을 하고 뭐 후위를 도모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국정과제라든지 중요한 문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되기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셔서 국민께 좀 희망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있으셨어요? 저는 두 명이 떠올랐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 명은 이탄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정말 국정감사장이라든지 대정부 질문의 자리에서 눈에 정말 많이 띄었던 분. 그러니까 논리적인 질의와 꼭 필요한 질의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라는 말씀드리고, 용해인 의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직후에
보고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정부로부터 보고만 받고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당의 입장과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게 참사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국회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정쟁이나 싸움하는 모습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짧았다라는 판단에서였다고 알고 있지만 용해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셨어요. 왜 들러리를 세우냐. 그리고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의도 문법에 뭔가 익숙해졌던 사람들을 떠나서 좀 할 수 있었던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해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2월이 되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치 후원금 보내는 일인데요. 그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 후원금 센터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카드 결제도 되고요. 뭐 이제 두 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 말씀해주시고 이탄희 의원, 용해인 의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모금액 다 못 채워가지고 의원들이 또 이렇게 막 많이 도움을 보내시더라고요. 요청을 네, 하고 네. 계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왜 김상국 의원이 생각이 나요. 왜 뭐라 그건 다 그러셨어요? 채우셨을걸요. 네, 후원금 때문에 아. 그때 연애 비법을 막 알려주신다는. 네, 연애 팁을 알려주셨죠. 네,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잘 싸워준 의원이 누가 있을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각 모금이 좀 어려운 초선 그리고 여성 의원들한테 좀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안내드리고 싶고 두 분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함께 하셨던 어떤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말하고 저희가 네. 이제 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떠야 할 시간. 네. 네,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참 올해가 저는 올해 1월에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인수위를 거치고 정부가 탄생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본 게 시사인 정치의 글래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나무위키 보고 읽고 이랬던 것도 다 생각이 나고 되게 되게 네. 재밌었고 항상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성민 비서관님이랑 이렇게 토론해본 것이 저는 참 좋은 경험이고 많은 배움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래인 민주당 분과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박성민 비서관님처럼 좋은 분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배우는 점도 많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사실 이렇게 또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이게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기도 아유, 하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네. 그럼 뭐 외교 문제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지점도 있지만 네. 그쵸, 뭐. 네. 어떠셨어요? 6개월. 저도 사실은 시사인에 합류하게 됐던 그 시점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저는 이메일을 그렇게 편지처럼 써주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희로 네. 기자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행 중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를 나오고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뭔가 이 정치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해준 게 또 정치 외교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백지원 대변인님이 앞에 계셔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백지원 대변인님에 대해서 잘 모른 상태로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또 저희가 되게 진지하게 둘 다 좀 진지해요. 그래서 네. 진지하게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을 또 토론 중에 또 알 수 있었고 저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정말 같은 20대 여성으로서 뭐 또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비슷하게 판단하는 문제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인님을 앞으로도 되게 응원할 것 같고 저희 둘 다 이제 정치 외교래가 낳은 그런 그런 되게 그렇다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네. 좋은 정치로 좀 보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좋겠다.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잘 되면 너무 저한테는 그것만한 어떤 보답이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사인이 배출한 아. 정치 인재로 열심히 너무 좋네요. 나아가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시사인이 고3이나 수험생들 논술 시험 준비할 때 많이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고 사실 뭐 그쵸. 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막방이야. 근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좌충우돌하면서 네. 이렇게 좀 왔습니다. 정치의 글의 시즌 1은 이제 오늘 방송으로 마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목요일날 왜 그래 위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이제 대변 두 정치인과 두 여성 정치인, 두 청년 여성 정치인과 함께했던 방송은 일단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한 주 쉬고 재정비 후에 이제 1월 10일 날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쵸. 저는 그런 얘기들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여성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여성만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시사 없었다. 패널이 시사 잘- 네네, 프로그램을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되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저도 항상 뭐 저희가 청년 여성이라고 해서 청년 이슈나 여성 이슈만 다루는 그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시즌 1 저희 6개월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잘 정비해서 1월 10일 날 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죠. 구독, 좋아요. 네.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네. 네. 네, 여기 보여야 돼. 네. 정치 왜 그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